원장님, 저 약간 도둑놈 심보지만 운동 없이 살 몇 킬로까지 빼주실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저는 5kg까지 빼봤습니다. 어떻게요? 이거 저만 알고 싶었는데 피디님 필요하시다면 바로 제 방법은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게 바로 꿀가당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 사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잡힌 이제 스케줄이다 보니까 이대로 TV에 나가면 되나 싶어서 급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월, 수, 금은 단식, 화, 목, 토는 먹고요. 촬영 전날인 일요일에도 충분한 영양 섭취하면서 대본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근손실이나 이런 거 없이 5kg가 빠졌더라고요. 주변에 일주일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건강도 좀 걱정이고 이런저런 사항이다 하고 걱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이 간헐적 단식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 왜 효과가 좋은지 알려면 바로 살이 찌는 원리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서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이는 이 작은 핏줄도 다 혈관이거든요. 혈관에 지나가는 게 뭐냐? 바로 혈액이죠. 이 피가 충분히 잘 흐르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걸 끈적끈적하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혈당이라는 놈이에요. 혈관 안에 혈당이 오른다 했을 때는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요, 이 혈당들을 마구 지방이나 이런 곳으로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의 손을 잡고 세포를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문 열어줘. 그럼 사실 우리도 마음이 한 번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고 들어와 할 텐데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문 두드려 열어줘 하면 사실 지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이 당의 손을 잡고 계속 세포의 문을 두드렸더니 이 세포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에게 저항한다. 야, 나 너한테 저항할 거야. 나 이제 문 안 열어. 이렇게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왜 무섭냐면요, 이 세포가 혈당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있는 이 찐덕한 피가 계속적으로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분비하죠. 야, 빨리 가서 더 도와줘.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의 손을 잡고 세포를 더 거세게 두드립니다. 그럼 세포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질리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는 계속 많아지고 세포의 거부는 더 심해지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거죠. 우리 몸의 기관은 쓰면 쓸수록 닳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근데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당이 자주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도 분비도 자주 되게 되겠죠. 인슐린 분비가 늘어난 췌장도 어느 순간은 나도 일 안 해. 난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당을 자주 먹게 된다면 살이 찌고 당뇨로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식을 하게 되면요, 고혈당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줄게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인슐린이 혈당 잡고 문 열어줘 세포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세포와의 삐짐이 풀리게 됩니다. 이 세포가 마음이 풀리면서요, 두드릴 때마다 문을 잘 열어주게 돼요. 어서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처에 오는 것만 같아도 문 열어주는 거죠. 너 온 거 같은데 빨리 들어와. 이런 민감성이 좋아져야 우리의 혈관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당 안 들어오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을 안 먹는 거로 생각하시고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살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간헐적 단식은 잘 먹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지키고 싶어요. 들어오는 게 줄었다 하면 나가는 게 줄으려고 해요. 그 단식 시간 동안은 근육도 좀 분해하고 기초대사량도 낮춰볼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좋은 음식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비상사태로 돌입하지 않더라도 이 단식 기간에는 그냥 지방을 뽑아서 쓰고 식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좋은 영양분이나 미네랄, 비타민들을 잘 저장해서 대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올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간헐적 단식을 유독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 이유는 간헐적 단식이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을 새 세포로 만들어주는 재생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시작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까지 먹었던 혈당부터 쭉 떨어뜨리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적인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요. 고장난 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 수 있는 재생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도 떨어지게 돼요. 노화도 막을 수 있고요. 수명까지 길어진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포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증후군도 좋아지고요. 또 세포 안에 DNA가 망가지면서 나쁜 세포들이 막 자라는 암 같은 것도 예방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사실 우리 몸에 적응 시간이 필요한 단식이긴 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단식 기간을 가지면서 2시간이나 1시간씩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을 사실 추천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급진급파 응급처치 방법이다 보니까 가장 강도가 높은 격일 단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격일 단식 방법을 알려드리면 격일 단식이 시작하는 전날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다음 날은 굶고 그 다음 날에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은 24시간이 아닌 앞 뒤에 시간이 붙어서 36시간 단식이 되는 거죠. 이런 단식을 격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 8시에 단식을 깰 때 너무 달콤한 단당류들이 들어오면 우리 식욕이 폭발하게 되고요. 거기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면서 다 지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보식을 신선한 야채나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으로 해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보식 얘기하면 죽이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맞아요. 어때요? 죽이나 가른 스무디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당이 많고 흡수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견과류나 두부들, 낫또 이런 콩류들,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도 좋고요. 아니면 계란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씹어 삼킬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두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다가 한 팩 먹기도 했고요. 그래도 출출하거나 배고프다 하면은 이 보식 후 30분 정도에 일반 식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일반 식사라는 게 좋아하는 거 다 먹어야지 피자, 햄버거 이렇기보다는요. 야단만 밥반을 3번으로 나눠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야채와 단백질은 많이 드시고요. 밥은 반 공기 정도로 드셔주실 걸 추천하는데요. 단백질을 먹어주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게 됩니다. 내 체중 곱하기 1.5g 정도를 추천하긴 해요. 근데 단백질은 한 번에 섭취됐을 때 모든 양이 먹은 만큼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하루 총량을 계산해서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나눠서 드셔야 되시고요. 각 끼니마다 야채를 충분히 드셔주시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모두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고감당 옥콩입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콩인데요. 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한 없이 드시면 안 되시고요. 나머지 가벼운 잎채소들이나 십자화 채소들은 충분히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식사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수분이 있는데 그런 수분 자체가 지금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은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세요. 우리가 약간 어지럽거나 힘이 없을 때는 바로 전해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소금을 통에 갖고 다니면서 저는 한 꼬집 정도를 입에 넣어서 먹거나 이런 소금물을 마셔주는 것도 배고픔을 가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다 하시면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기준은요, 이제 사과식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티스푼부터 시작하시고요. 나한테 맞는 맛이나 용량을 정해서 4티스푼만 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레몬은 사실 제한이 없긴 해요. 그러더라도 한 개에서 2개 정도, 한 30에서 60cc 정도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저혈당이 온 경우들인데요.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입가나 손끝이 뭔가 맹맹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과일 주스나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단 거를 드셔주시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시고 내 몸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꼭 전문의랑 상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격일 단식 과연 안전한가요? 이런 걱정 있으신 분들 있을까봐 연구를 하나 찾아왔어요. 성인 남녀가 6개월 동안 격일 단식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4주 후에 체중 평균 4.5%, 체지방은 8.9%,
복부 지방은 11.5%나 빠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졌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도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철저하게 했음에도 좋은 수치들이 증가하고 나쁜 지방은 빠졌고 기초대사량을 꽉 잡을 수 있었던 이 격일 단식. 여러분들 중요한 약속 때문에 꼭 일주일 안에 살을 빼야 된다 하시면 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 있는 다이어트로 이 격인 단식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